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발전소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전소의 디지털 변환과 그 사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전환은 전력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발전소에서도 이미 익숙해진 용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전 산업의 디지털 동향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발전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를 구성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발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미래의 기술, 디지털 트윈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들려주는 설명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전소의 진화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전체에 미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는 발전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국내의 많은 발전소들이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IoT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IT 기술에서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는 미래의 디지털 발전소라는 보고서에서 발전소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운영, 에너지 효율성, 유지 보수, 그리고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용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역량이라고 함은 계속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역량과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응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역량,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량의 3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역량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데이터 기반 업무 체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이터 역량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0메가와트급 발전소에서는 약 15,000개의 센서에서 수집되는 현황 데이터 외에도 IoT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운영 데이터, 진동이나 초음파 발생에 대한 감지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단위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하나의 집합 저장소에 모을 수 있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중인 발전소가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 발전소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라는 고도화된 도구를 적용하여 상황이 요구하는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시계열 데이터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정상 상황에서 문제 상황으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 미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예지경보 시스템의 구현과 같은 사례입니다. 학습의 진행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정확도나 그 효용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 저장과 분석,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이 요구되는 만큼 많은 설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한 번에 마련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은 무한대에 가까운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기계학습과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 운영이 가능한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 환경을 불과 몇백 혹은 몇십 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신의 강력한 개발 환경을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구현해주는 클라우드는 디지털 데이터 역량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소의 미래를 설계해 가고 있는 GS-EPS의 사례를 통해 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이 갖는 의미와 그 실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AWS 고객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전력 회사입니다. GS-EPS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미래 발전소 모습을 그리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추진하고 있는 조석희 제임스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 발전소 모습은 오랜 운영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 기반 설비인 자산 관리와 업무 환경을 혁신하고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전략은 스마트 운영, 데이터 분석, 조직 역량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상호작용으로 설비는 건강하게 성능을 유지하고 사람에게는 안전한 환경과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스마트 운영 방향은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검증하고 적절한 투자로 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함을 향상하면서 자율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방향입니다. 사실 저희 발전소 엔지니어는 설비 엑스퍼트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아마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의 도메인 노하우를 좀 더하여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쌓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조직 역량, 디지털 조직 역량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로 데이터 중심 사고 전환과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 일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사이트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되는 문화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GS-EPS가 사실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상세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은 한 장의 카툰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상상의 여백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은 발전 사업 환경에 맞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고 아마도 2030년 정도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진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아마도 많은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지만 크게 4가지 파트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랜트는 향후 AI 빅데이터 활용과 점검 로봇의 활성화로 디지털 운전 정비, 체계의 자율 운영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클라우드 환경과 디지털 트윈 기술에 힘입어 업무 자동화 및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 사무 공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피플은 현업 페인 포인트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티즌 디벨로퍼로서 도메인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인재 조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활동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와 솔루션 아이템은 사내 벤처 운영과 전문 개발로 전개되어 발전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뉴 비즈니스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많은 중요한 키 팩터가 있겠지만 그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신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은 앞으로 설명드릴 AI, ML,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ML을 먼저 발전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현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해 보고 있고 지금도 다각도로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그중 AWS의 Lookout for Equipment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전소의 보일러 튜브 리크를 사전에 예측하는 POC를 해보았습니다. 과제의 적합성을 떠나 순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보듯이 중간에 빨간 점선 박스에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을 찾는 테스트였습니다.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평균 1시간 전에 이상 징후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 1시간 전 예측이라는 것이 아직은 현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운영하기에 나름이고 향후 AI, ML에 맞는 과제를 태운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타버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계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과의 어떤 관련성을 반드시 바탕을 하고 있어야지 현실은 전혀 무관하게 가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실현을 위해 백그라운드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실 공간에 많고 복잡한 설비가 가상 공간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표현되는 상호 동기화 상태, 즉 모니터링부터 쌓여진 데이터를 갖고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율 제어 운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GS, EPS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민자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고 약 한 20여 년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그리고 종합 운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설계 및 제작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독일 지멘스와의 협업은 설계 자료와 단위 설비에 대한 어떤 특성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지멘스의 최신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잘 적용만 한다면 발전소의 성능과 설비 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디지털 변환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키 팩터가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AI, ML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에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각 회사의 강점을 살려서 AWS, 지멘스, 그리고 GS, EPS가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는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찾고 잠재적 고장을 예측하여 설비 특성에 맞게 대응 조치가 취해져 발전소는 항상 건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발전소를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으로 관리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포탈로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수많은 신호와 설비에 대해 모두 감시하여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발전소 특성상 반복 문제보다는 다양한 문제가 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룰 베이스 조건 진단과 그 AI, ML의 상호작용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점검 포인트에서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로 최소화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그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의 한 가지 케이스를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한 개의 발전소에는 약 15,000개의 센서 시계열 데이터와 그리고 설비에 영향을 주는 운전 정비 이력 데이터, 그리고 설비 감시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그 IoT에서부터 진단 초음파 신호등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전처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AWS의 AI ML 서비스인 룩아웃4 이퀴먼트에서 분석되고 처리 결과는 지멘스의 단위 설비 특성 PF 커브와 연동하여 문제 해결 조치 가이드까지 GS, EPS 고객의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만 디지털 미래에 펼쳐질 그 에너지 산업계에서의 작은 변화를 좀 공유드렸고요.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좀 마치고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 지멘스를 좀 모시고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rector Joe, I'm really impressed about your vision on digital twins and how you tackle it. My name is Stefan Lichtenberger, and I'm working for Siemens Energy in a program that focuses on disruptive technologies and digitalization. We found in machine learning this technology and digital twins as a very good application to create benefits for our customers. I feel personally privileged to have Director Joe and GCPS as well as AWS as partners to travel this digital twin journey, which allows us to support Director Joe's plans. The basis for this effort is data. GCPS decided for quite a while to automate the power plants with Siemens Energy's power plant control system, SPP-AT3000. What does such a system do? It monitors, it controls, and it protects all critical assets and processes of a power plant. And a power plant has really many of its assets. 15,000 assets have to be maintained periodically, and 6,000 of them have an impact on operations when they fail. This could be reduced production capacities or even a complete trip, which means the power plant stops producing electricity. SPP-AT3000 collects signals from these assets, process them with open or closed loop controllers, and make the plant run as desired by giving commands to actors like valves, switches, motors, and so on. Can you imagine how many signals you get from all these assets? We find often 50,000 signals in a power plant, which produce 25 million data points per day. This is a great basis for digitalization. However, we know from many customers that only 5% of these data are used for condition monitoring. The big question is now, how can we utilize these data to get away from corrective to proactive maintenance? How can we stop firefighting? Why is data not used more often? The reason is that you need typically not only data, but also experts being able to interpret the data, defining models to tell you what is normal to compare actual against. That is quite an effort for so many assets. And then you have perhaps only 30 people working in a power plant, and none of them is a data scientist or machine learning expert. Some are mechanical or process engineers who are able to judge the problem. That is it. This is where we saw an opportunity for a machine learning service that was launched last year by AWS. Lookout for Equipment. Lookout for Equipment provides capabilities for unsupervised learning. As a cloud service, it scales, of course.
But more important, it does not need data mining for learning good behavior. All it needs is data of regular operating modes of a component. And this is how it works. Up to 300 sensors or signals may represent an asset or a process. Now, the user has just to define the time periods where the asset worked in a regular mode. Ideally, all operating modes, startup, load changes, shutdown, should be covered. The service learns the behavior from these signals by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of the signals amongst each other. When the training is completed, the model compares actual values of all selected signals and compares with the learned relationships. So you can test the model with known failures. The bigger the difference of actual versus expected value from the unsupervised learning model, the greater the anomaly,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a failure. And that is what was really interesting to us, because it promised that mechanical and process engineers would be able to work with that service if we succeed to create a very simple and intuitive user interface. And this is how it looks like. Like all applications from Siemens Energy, the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Omniwise application framework. I tell the system which plant and unit I want to work with, what asset I would like to get analyzed, can be an asset or a process. I put some descriptions to it, and then I select the signals that I associate to the asset. I can search and filter them out from the signal inventory list and move the signals to the assigned signal table. Save, and that is it. The next step, I can define the time period to learn the regular behavior of the system or asset. Once I did that, I have also options to reduce the sample rate. The model building takes 15 to 30 minutes and can then be evaluated against a test time range. Therefore, I can assign the time period when I know a failure happened to check whether the model works okay. That is all I need to do. Now comes the interesting part. What does the system tell me? I select the asset under the monitoring on the left side, but the central element of this dashboard is the anomaly section on the top. Here I see the time periods where the service identified abnormal behavior of the asset. So this is all the spikes that you see. I just click on one of the spikes and I see the section below. The signals associated to the asset and the likelihood of misbehavior are indicated. So the top signal here has a likelihood of 25% being different to the learned behavior. This is not so much, but if I look to all the other signals, they reach from 10 to 20% anomaly, and this gives the event a different flavor. Now, you can further analyze the individual signals over the time and see the trend of the individual signals against each other. And of course, I may then find out this is not a real failure. Therefore, the event can be invalidated and can be retrained so that this event is recognized as regular behavior in future. And if the event is true, it gets a name and can be alerted with a timestamp and name and description. Now we have an alert. But what is the problem? Here is where the wide experience of Siemens Energy comes into play. We have collected hundreds of failure modes of assets that we typically find in energy industries. And of course, how can we identify these failure modes, the so-called failure effects? What we want is to map and link new failure effects, that is what an alert from unsupervised learning is, to the failure mode from our failure mode in effect analysis database. So the user gets in future with another similar event already the root cause and the recommendation automatically. With any new failure or a GSEPS specific asset, GSEPS builds its own library. Let me summarize what we three, GSEPS, AWS, and Siemens Energy achieved together. First, with identifying abnormal behavior, GSEPS is now able to move to a proactive maintenance approach and getting ahead of firefighting. Second, GSEPS also builds up its specific failure library that captures GSEPS specific knowledge and by that captures experiences. Third, Lookout for equipment and unsupervised learning are totally agnostic to assets.
It works for any asset and any manufacturer as long as data are available. Last but most important, no data scientists or machine learning experts are required. Mechanical and process engineers can work with the application. Thanks for having me here. I feel very honored and hope you learned a little something. With this, I hand it over to you, Steve. 지금까지 디지털 발전소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소개와 이러한 역량을 발판으로 미래의 기술인 디지털 발전소를 실현해 가고 있는 고객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력 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란 추진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는 17도의 온도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온난화가 멀지 않은 미래에 가져올 재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에너지 산업은 1년에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의 75%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탄소와 친환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산업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 리스크 감소, 생산 효율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하나의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립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GS-EPS가 AWS, 지멘스 에너지와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저탄소 발전소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학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발전소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란 복잡하고 분산된 공정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전환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주는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이러한 혁신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가속력이 조합되어 기업과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GS-EPS 임원분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소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 운영팀은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WS와 함께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로의 전환을 실현해 갑니다. 여러분 조직의 데이터 기반 업무는 누구와 함께 실현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